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뭐 뜨겁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계속 드렸고, 자, 근데 또 반대로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워낙 잘 가니까 코스피에서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테니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왜 이럴지 일단은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뉴스 플로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분야가 관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IT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네. 전기라는 부분들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오늘 OCI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지금 10%가 넘는 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네.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에서 사용하고 난 자동차용 배터리를 재사용해서 ESS 장치를 만들어서 OCI가 그거를 과연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타사 제품과 검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가 협업으로 또 이제 뻥튀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OCI가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 정도로 흥분할 정도로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왜 못 오르냐라고 봤을 때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쵸.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기존에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었는데 이미 이제 백신은 외국에서부터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죠. 그 외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없고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게임이나 엔터라든 뭐 이런 쪽들의 언택트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그동안 제가 거듭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부를 잘하겠거니 나 성적이 좋겠거니 얘기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효과가 2021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택트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냉엄한 현실을 또 목도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오늘 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분들이 코스닥 팔자, 코스피 사자로 또 되고 몰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또 흐름들을 볼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 제 힘을 내기 어렵다. 특히 오늘의 시장에 있어서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 방송하기 전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분들인데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재 3에서 4%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렇게 지금 급등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코스닥 조금 걱정이다. 뭐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만 비교를 해봐도 코스닥에서는 지금 1000종목 넘게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너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우려 섞인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배종찬 소장님은 코스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미 쪽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이 코스닥, 뭐 천스닥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0년 9월 14일 이 천스닥이었어요. 그때 1020.70을 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2000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닷컴 열풍이 있을 그렇죠. 때였거든요. 그때였으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 코스닥에 관심이 높았을 때 이 천스닥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지금 주식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 우리가 지난해 3월에 1,400 떨어졌는데 재빠르게 올라간 이유도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총 상위에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영향이 크다고 또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지난 연말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배당금도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3천을 돌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좀
가치 있고 성장주 쪽이 오히려 코스피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 앞서 차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같은 자산 범위 내라면은 코스닥을 팔고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중이지만 결국 코스피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면 코스닥 쪽 조정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조정을 받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코스닥 쪽에 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최근에 사실 코스닥이 오늘 떨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을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코스피가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자, 차 소장님께서는 그럼 이제 코스닥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음 순서로 중소형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그거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그렇죠.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스닥을 주로 사고 계시고 아니야 역시 가는 놈이 가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섰지만 10만 전자까지 갈 거니까 삼성전자를 살 거야라는 투자자분들이 상존해 계신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죠. 결국 그렇지만 지금 저는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후자 쪽의 입장을 좀 더 무게중심을 좀 두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는 대형주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덜 오르는 뉴스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뭐 나름대로 뉴스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 많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고퍼스라든지 뭐 인버스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추세를 순응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여태껏 제 수익률을 지켜왔었던 요소지 추세를 거슬러서 제가 미리 짐작 먼저 선춤해 이건 욕심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여기 지켜 있으면 결국 남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께 네. 자, 어쨌든 이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코스닥 쪽으로도 일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자, 천스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봐야 될 것이고 어떤 쪽이 좀 천스닥의 부스트가 돼줄 수 있을까요? 이게 코스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공식처럼 계속해서 예상을 해왔던 것은 1월에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그러니까요. 코스닥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1월 되면은 기술주 관련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개발 계획 또 성과 계획 이런 것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을 더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런 호재가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1월에 나타나지 않으면 2월에 나타날 것이고 2월에 나타나지 않으면 3월에 나타날 뿐이지만 당장 우리 1월에도 지금 미국에서 이번 달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발표되는 관련 중소형주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서서히 우리가 백신 개발되고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많은 중소형 바이오 제약 관련주가 코스닥에도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코스닥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지금 K 뉴딜을 이야기할 때 바이오도 이야기하고 있고 게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된 코스닥의 이 종목들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미국도 그린 뉴딜 정책에 지금 2조 달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관련 기업도 저탄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기술주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이제 평가 잣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성과가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코스닥 관련 기업들은 또 좋은 영향과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4%나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거의 0.88,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존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시장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잘 마감할 때까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윤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